이번엔 저희가 새롭게 코너로 2주의 댓글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물방울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김윤진의 고통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멘트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대사가 자백이라는 영화의 제목과 맞물려 김윤진이 마치 소지섭을 마침내 구원해준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타인에 의한 자백이었지만 김윤진의 도움으로 소지섭은 자백에 이르게 되고 죄가 벗어나 죄값을 치르게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약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도 그 본인의 죄를 얘기하고 인정함으로써 죄를 사받는 그런 개념이 있죠. 자백 봤어요 근데? 자백을 진짜 이 양반 이건 보는 게 없네. 내가 영화 티켓 주면 뭐하냐고. 아니 이거 늦은 근처에 없는 거 어떡해. 아니 주면 뭐해. 그럼 제가 내장 받으면 안 될까요? 주면 뭐하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댓글이었는데요. 콩피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들었어요. 원작 극장에서 봤었는데 솔직히 원작도 너무 반전에만 치중한 느낌이라 별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된 요소들까지 들어보니 절대 보지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존중합니다. 콩피아님 같은 생각도 당연히 전 존중을 하고요. 근데 또 자백이랑 인비저블 게스트는 또 차이점이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예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아예 똑같지는 않죠. 네, 그래서 두 작품을 뭔가 비교해보는 캐릭터들도 뭔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느낌. 나나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나나 연기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본명을 그대로 안 쓰시고 그 활동명을 그대로 쓰시더라고. 나나 배우로 그게 나나 배우. 그러면 2주의 영화로 들어가야죠. 2주의 영화는 고속도로 가족. 갑시다. 네. 별점부터 먼저 하시죠. 저는 이게 4점이랑 5점이랑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가시죠. 눈치 보는 건가요, 이거 혹시? 저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는 2점하고 3점 중에 고민했고. 저는 고민 중이라서. 나는 최대 한 3점이었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쉬운 부분은 많았긴 했지만 좀 메시지를 들여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곱씹을 만한 점이 많았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전 5점, 6점 사이. 6점? 6점? 여러분들이 낮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낮으니까 6점 하고 싶은데 뭔가 6점까지 허락을 못 하겠네. 5점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4점이에요. 4점. 제가 4점? 자백을 6점 줬는데 이걸로 5점 주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4점입니다. 이게 맞아. 영화 평점이 원래 그러니까 내 경험에 상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이 영화를 이걸 줬는데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전 라스트 갓파더가 2점이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반. 라스트 갓파더 정도는 아니거든. 나는 이건 3점. 3점이었어요. 라스트 갓파더 급이었다. 거의 너무나도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다룬 영화 중에서 그런 약간 축제가 아닌 장례식이 됐던 영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특히 베니싱이었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어. 그거는 그지? 베니싱은 괜찮았어. 베니싱이 왜 괜찮아? 베니싱은 5점이었어. 베니싱은 5점. 이거에 비하면 5점 6점. 제가 나도. 그때 1점 줬나요? 몇 점 줬지? 0점 줬나? 나 그때 모릅니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겠네. 난 그 정도의 영화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았어. 오케이,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화를 배급한 곳 자체가 CGV라 그래서 CJ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또 CGV에서만 하잖아요. 약간 좀 그래서 좀 새로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CGV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근데 CGV도 많이 없더라고 상영 그게. 그래요? 저는 이거 제 동네 CGV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있어서 약간 놀랐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4-5개? 밖에 안 하고 그죠. 용산이나 이렇게 큰 데만 여러 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아무래도 또 동감이라는 영화가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이현 10일 정도 남았나 봐. 그래서 이 전에는 또 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치.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CJ 그거였어요? 그랬구나. 이런 시도를 많이 하나 보네 그럼. 그래서 조금 아마 딱 그냥 도전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런 작품이었고 오프닝을 딱 시작을 했는데 가방을 메고 이제 걷고 있는 4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때 4명의 가족. 근데 그때는 되게 제가 생각한 그런 뭐 가족애가 나오겠구나 이런 그냥 그런 작품일 줄 알았어요. 그런 분위기 따뜻하고 많이 봤죠. 예, 딱 일본 영화 느낌. 근데 그런 영화여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렇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첫 10분을 좀 늦어가지고 영화관에 10분 정도를 놓쳤어요 앞에를. 네. 근데 이제 예고편이나 아니면 이제 오기 전에 현웅님 스크립트 같은 거 보니까 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이 되더라고. 가족적이고 생각나는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외국에 뭐 어떤 가족이라든지 어느 가족이라든지 그 뭐야 플로리다 프로젝트나 약간 좀 가족인데 형태가 되게 특이하고 좀 가난한 상태에서 조금 유쾌한 분위기를 그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적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의문점이 오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처음부터 의문점이 없습니다. 까시죠. 오케이. 영화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그게 일반적인 접근이니까 오케이 나 그렇게 접근해봐야지. 근데 색감이 왜 이럽니까? 색감이 왜 이렇게 좀 뭔가 시작부터 대체? 뭔가 저는 약간 그러니까 바다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좀 뭔가 좀 조금 푸르댕댕하고 칙칙하다. 뭐 칙칙하고 차가운 좀, 느낌. 좀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게 좀 더 뭐 차가운 말 그대로 조금 우두컴컴 막 그런 이야기를 그리려나? 근데 또 초반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결말을 다 봤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결말에는 그런 이제 차가운 분위기 영화잖아요, 사실. 이걸 동화라고 절대 할 수는 없을 거고. 절대 할 수 없죠.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라고 절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인데 그 어쨌든 영화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설정이 좀 충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이제 색감이랑 별개로 그 인물들의 캐릭터 그리고 좀 밝은 상황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불꽃놀이를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캠핑에서 이제 재밌게 즐겁게 놀고 여행 가자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앞에 장면이랑 뒤에 장면이랑 좀 많이 충돌이 되고 그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설득력이 좀 약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최종적으로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스터랑 예고편도 조금 아쉬웠던 게 폭죽 터지고 막. 그러니까 되게 여행 가자 이런 건데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치 마지막에 그 장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이건 아니야. 영화가 점점 갈수록 그 중요한 인물이 기우잖아요. 기우가 그렇게 점점 망가지고 그 장면 보면서 이게 아닌데 잘못된 거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폭죽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폭죽이 언제 터졌죠? 폭죽 초반부에 터졌잖아요. 초반부에 막 폭죽 터지면서 사람들 춤추고 텐트 있고. 그때 포스터도 있더만. 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초반부의 아무래도 스토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되게 좀 약간 동화적으로. 아이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거는 현실과 가상 중에 어느 쪽에 가깝나? 그 무게를 뒀을 때. 근데 이런 가족이 그 어떤 실화가 있대요. 진짜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밖에서 전전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 은광극장인가 그런데 한번 소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넓혀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미국도 보면은 미국이 더 많지 않을까요? 미국은 그때 이제 지금 그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할 거예요. 홈리스 문제가. 그래서 차에 이제 온 생활 꾸러미들을 다 해놓고 이주를 하고 뭐 고속도로에서 자고 이런 게 되게 많다고 들어서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하나 생각납니다. 노매드랜드도 그렇지. 노매드랜드가 당연히 생각이 나고. 근데 너무 약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그렇게 나는 현실적이진 않다. 좀 더 가상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이야기. 애초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구걸하면서 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동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황이랑 분위기가 너무 좀 안 맞는 거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리려면은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약간 되게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좀 웃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럼 동화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색감을 하고 연출을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져가든지. 근데 이게 나중에 중반 이후로부터 이 가족이 이 고속도로 가족에서 현실을
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경찰에서 네. 체포되고 뭐 이제 텐트도 이제 철거되고 뭐 이제 라미랑과도 이제 조우를 하고 그런 장면에서 점점 그 남편이 이제 잡혀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터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슬프게 비극적으로 그렸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와닿는 맞아, 안 느낌인 와- 거죠. 에이.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설정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인물들 중에 정말 정감이 간다거나 안쓰럽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하고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맞아요. 네. 심지어 뱃속에 셋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도 맞아.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음. 그 행동을 노력도 하지 않는 인물들을 보면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이런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 그렇지. 예, 그 주인공의 선택에 있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좀 힘들었죠. 처음부터 왜 저러고 있을까 좀 상황 자체는 안쓰럽죠. 근데 너무 인물들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상을 할 때 애초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영화관에. 그래서 초반부 같은 거를 좀 안 봤어요. 그래서 좀 영화 자체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물의 선택이나 그런 것들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는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 떨어져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독님이 이제 하려는 뭐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그 메시지가 아예 좀 없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이제 약간 사회적인 질문 같은 것들을 많이 던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이 뭔가 너무 희극적인 거에서 갑자기 비극적으로 이제 가는데 그 과정이 설득력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몸도 성치 않고 정신도 성치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장면을 조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좀 문제지 않았나,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급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피폐해지고 인물이 너무 갑자기 망가지는데 다른 한쪽의 가족은 같이 힘들어했던 거에 비해서 또 행복한 삶을 또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 간극도 조금 느껴지고 초반인데 좀 그런. 10분 만에 이제 네. 람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영선이라는 역할이 나오고 딸에게 조금 포커싱이 좀 가는 걸 보면서 이거 뭐가 있겠다. 그죠. 그 딸을 연민을 하니까 특별히 나는 입양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초반부 달을 더 크게 빵 띄우고 CG처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폭죽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같이 춤을 추는 그 장면 생각을 해보니까 폭죽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겠네. 안 터졌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 기억에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장면을 과연 왜 보여준 걸까? 그러니까 폭죽이 터졌든 안 터졌든 그 달을 가운데에 쓰고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보여줬을까? 뭔 걸 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모르겠다고? 되니까. 아니 그냥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힘든 상황이고 텐트 안에서 살아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화목하잖아. 텐트 안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도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그 장면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좀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낭만적이죠. 뭐 캠핑 휴게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놀고 이러니까 솔직히 엄청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그런 뭐 일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로움이나 그냥 그런 거를 좀 소풍, 뭐 무전 여행 뭐 이런 걸로 약간 좀 비슷하게 가서 보여준 게 아닐까.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와서 춤을 추잖아요. 너도 나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동화적인 분위기였던 거지. 네. 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은 뒤로 제쳐두고 우리는 화목하다. 이런 상황에도 화목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게 이런 영화들의 좀 어떻게 보면 특징인 거죠.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뒤에가 이제 그런 거지. 사실 그것도 전 너무 강조됐다고 생각해요. 앞에 부분이 네. 너무 강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입니다. 이걸 너무 좀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한 가지 좀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냐면 결국에는 두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루 배우가 연기했던 이제 기후 가정이 있고 이제 라미란 배우가 이제 했던 영선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궁금한 거는 이 두 가정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엮을 거냐. 근데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고 보면 라미란 배우가 연기했던 이 영선과 이제 백현진 배우가 연기했던 도환 사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근데 여기서 다만 좀 의문점인 건 아들이 죽었는데 왜 딸한테 은밀을 가졌을까?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설정이 있어서 별로 의문을 가지진 않았던 게 충분히 뭐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은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감독님 입장에서도 아들이랑 아들을 매치시키면 너무 좀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본 게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딸이 처음에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밖에서 또 만나고 걔가 그러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가족 전체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제 합쳐지는 이제 본격적인 트리거. 동생이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상황인 거지. 위험한 상황이죠. 그게 처음으로 약간 그 단란하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깼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휴게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고 동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설정들이 사실은 위험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고 절대 아이들한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로 확 다가왔던 그런 부분인 거고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지. 한쪽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결과적으로 그 라미란 영선을 만나면서 또 포근한 삶을 느낀 사람도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좀 의문이었던 게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거를 뭔가 강조를 해서 뭔가 좀 뭔가 관객들에 의해서 뭔가 깊은 뭔가 그런 감정을 끌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컷을 단 2컷 만에 그냥 끝내버리죠? 트럭 밑에서 트럭 밑에서 그냥 단순히 구해주는 걸 피하면서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서 인물들 벤치 쪽으로 다가오게 하고 하면서 뭔가 그런 걸 좀 더 뭐 긴장감 있게 하거나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뭔가 좀 더 사람들의 뭐 인물들의 눈빛이나 그 상황의 뭐 감정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뭔가 조금 더 부각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세심하게. 맞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동의를 하는데 뭔가 이제 영화 전체가 세련되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투박한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그냥 진짜 핸드헤드만 쓰고 그리고 뭐 그렇더라고. 별로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이럴 거면 129분 왜 썼냐고. 사실 러닝타임이 129분을 왜 썼냐고. 길죠. 이게 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정말 대사랑 연기로만 커버를 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가족이 좀 새롭잖아요. 전부터 있던 건 아니고. 근데 라미란 배우가 그러니까 서로의 인생에 서로가 되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예기치 못하게 서로의 삶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넘긴 것도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볼 수. 빠른 속도가 있는 거고. 그런 접근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빠르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 리듬보다는 아까 전에 현웅님 말씀하신 거 약간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오늘 좀 슬퍼지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좀 즐거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휴게소란 뭡니까? 난 델리만주지. 델리만주. 좋은 답변입니다. 좋은 답변이에요. 델리만주. 델리만주. 그 지금은 절대 저 안 먹은 지 1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절대 손도 안 대지. 왜? 지금 맛이 없던데? 어렸을 때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는 그게 된 거지. 그치. 이제는 커버렸어. 어른 입맛이야.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담타 그런 거 있잖아. 담타. 약간 그 고속도로 중간에 이제 내려서 피곤해 진짜 죽겠나면서 그 한지 요즘 이제 끊었으니까 딱 그렇게 딱 한 대 딱 하는 그런 기분이 좀 있었죠.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꿀 같은 곳이. 그렇죠. 휴게소 하면 또 그 서해안 그 고속도로에 그 행담동가요? 거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 뭐 휴게소 자주 가면 휴게소 좀 좋아하니까. 뭐 군산 휴게소 주로 가시나 봐요? 그럼요. 저는 중부 쪽 많이. 중부 많이 타세요? 중부 많이 타가지고. 뭐 망향 그런 건가? 망향 휴게소? 망향은 아니고 그 어디야 거기 그 마장 휴게소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상행 하행을 연결한 휴게소가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가 들어선 거야. 굉장히 스타벅스랑. 뜻깊군요. 그래서 난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아니 롯데마트도 있어 심지어. 큰가 보다. 롯데마트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네. 제가 이제 쫄라가지고 여기 꼭 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근데 아쉬운 거는 망했습니다. 왜? 아니 있는데 좀 이제 운영사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운영상에 그래서 지금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네, 어쨌든 좀 추억만 남는. 아니 거의 무슨 극장 하나 없어진 것처럼 슬퍼하시네요. 왜냐면 휴게소에 없는 게 없어. 게임기 있지, 화장실 있지, 그치. 뭐 식당 있지, 뭐 편의점 있지. 없는 게 없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진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난- 어릴 때는. 나는 그래서 없는 게 없는 곳이고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소재를 잘 골랐다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뭐 없는 게 없다고. 없는 게 없다. 휴게소에. 씻을 수도 씻는 네. 것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좀 힘든 상황에서 가족이 극복하는 얘기, 동화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갖고 왔을 때 그 소재를 고속도로나 이제 휴게소라는 설정을 딱 더집었을 때 좀 잘 어우러진 느낌이었던 거지. 전 브로코보다 그래서 이런 베이비박스라는 소재잖아요. 브로코는. 네. 근데 얘는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머물고 휴게소에 머무는 우리한테 좀 더 흔한 소재일 수도 흔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더, 좀 좋죠. 그러니까 주제랑 잘 맞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먹방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정말 잘 많이 먹거든요. 나오죠. 잘 먹지. 라면, 짜장면, 뭐 고기 막 그냥 엄청 먹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그 일본 영화 느낌이라는 거죠. 음식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오는. 특히 면이 좀 많이 나오죠. 면이 라면이 엄청 나옵니다.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에 무조건 식사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특히 밥보다는 면이 더 느낌이 있는 거 알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러프예요? 러프하고 그 후루룩하는 느낌이. 면치. 예, 뭔가 조금 정감 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밥을 약간 뜰면은 그 이제 뭔가 연속적이지가 않잖아. 수저로 이렇게 뜨는 거는 연속적이지 않고 한단 말이야. 근데 면을 하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 더 연출할 수 있는 게 면하면 말이 없어져요. 후루룩 계속 빨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대화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게 무슨 대통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하셨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 가장 큰 좀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정의루 배우와 관련돼. 그러니까 정의루 배우님의 뭐 연기도 정말 새로웠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네. 근데 또 그와 반대로 정의루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빌런이다. 민폐다. 라는 전반적인 그 캐릭터, 그 배우 약간 그런 좀 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느꼈는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가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짜증만 났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배우가 그 인물이 가진 트라우마나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인지 좀 짧게라도 보여주긴 했고 또 자기 빼고 가족들이 있는 것도 보고 이제 자기만 없어지면 된다는 그런 말까지 듣잖아요. 왜냐면 자기 딴에서는 이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 인물을 그렇게밖에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또 주인공이고 한 가족의 가장인데 심지어 또 죽잖아.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그렇게까지 죽일 거면 왜 그렇게 물론 죽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죽었잖아요. 죽었을 거예요. 몰라 그것도 어떻게 뭐 되는지. 안 몰라? 나오긴 뭘 했지만 모르는데. 안 나왔나? 죽지 나도 않았어? 근데 죽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죽었잖아. 대신 죽은 거 아니야? 안 죽었다고도 생각하는 관점이 있더라고. 아 그래? 야 그래? 그러니까 그 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나마 좀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슬기와 그 뱃속에 있는 셋째를 어떻게 보면 구해준 구함으로써 좀 그 잘못을 자기 생각하는 잘못을 좀 청산했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인물을 그렇게까지 비극적으로 하고 피폐하게만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판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였거나 차라리 그랬으면은 그 전의 행동들이나 조금 이런 행동들 격변의 과정을 겪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끝까지 그래 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이 인물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유들을 영화에서 설득을 실패를 한 거죠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기우가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극 중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성치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죄도 있어요. 뭐 누명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사기죄로 이렇게 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취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런 무전취직 같은 걸 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기우가 그냥 도피하고 그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인물로 그려지는 거지. 책임감이라는 거 1도 없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잔한 인물이어야 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 이제 몸도 성치 않고 죄도 있고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을 거다라고 납득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제 딱 놓고 보면은 영화에서 그런 설명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조금 그 상황에 입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컨셉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마지막에 얼굴에 똥 묻히고 쥐불놀이한 장면은 정말 올해 영화 장면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죄지은 사람들이 나는 근데 진짜 나는 근데 그건 너무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장면을? 과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불에 타서 죽잖아요. 쥐불놀이 하면서. 그러니까 쥐불놀이도 갑자기 왜 쥐불놀이 왜 나옵니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폭증 영향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경찰서가 쉽게 왜 뚫리죠? 그렇게 쉽게 뚫리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하면은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얼굴에 그 똥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진흙인 거. 그럼 진흙을 왜 발라? 그러니까 제가 얼굴에. 그걸 뭐 보고 딱 거지, 떠오른 그 영화가 있는데 그 혹시 일본 영화 중에 두더지란 작품 아세요? 몰라. 그 작품을 제가 좀 미친 영화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대지진 이후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남자애가 각성을 하면서 얼굴에 물감을 막 발라요. 입에도 막 짜고 이렇게 막 바르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걔는 새로운 삶에 대한 조금 그 삶을 받아들이고 좀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로 영화가 끝나요.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가 물감을 바른 행동도 어떻게 보면 과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치.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데 기호에 그 진흙 바른 거는 이유가 없단 아니면 말이에요. 나는 이유를 찾자면 이유를 찾자면 열등감이겠죠. 아니요, 나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파묻히고 싶었던 건가? 나는 만약에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이제 영화상에서는 아니고 내가 그 이제 취직을 할 수도 없어. 가족 보살핌도 못한 상황이야. 그래서 내 가족은 내가 필요가 없대. 너만 없으면 괜찮대. 그러면은 난 어떤 심정이? 난 자살하고 싶겠지. 그러면 조용히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심정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 포기한 상황인데. 아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애초에 아니잖아. 그런데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를 아는 와이프가 애를 가진 건 뭡니까? 그거는 그죠. 그건 또 뭡니까? 연결고리가 왜 그리고 심지어 텐트 앞에서 심지어 들이대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기호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는 캐릭터만 봤을 땐 전 납득이 돼요. 영화적으로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캐릭터가 처한 상황이 돼요. 저는 왜냐면은 그 처한 상황 때문에 된다는 거. 처한 상황이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치가 않잖아요. 네.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으니까 정신체가 온전치가 않으면 정신병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시발시발거리고 그러잖아.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분조장도 있고 그때 머리채 중간 해상 장면에서 그 골프채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정상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본인이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기에는 그 경찰서에서 대사에 자기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그래. 이거는 바로 빵꾸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그거는 그 간절하면서 나온 말이겠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난 이걸 모든 거를 과거의 트라우마 뭐 정신병이어서 그렇다라는 말은 너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인 이게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너무 그거를 약간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결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연결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을 하는 여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파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이게 이해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동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무조건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아니 난 이해가 된다니까. 정신병에 걸렸으면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유아틱하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너무 낙천적인 거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기를 거기에 그러니까 어디른가가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봤을 때. 그런 사람 봤을 때 가족이 최우선이고 본인도 이제 가족이 최우선인데 불지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상한 거지. 봐봐. 너가 생각해봐. 너가 물론 이제 너가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좀 대입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양도 못해. 취직도 안 돼. 그럼 무기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차라리 저는 여기서 비판하고 싶은 게 영화가 차라리 그런 결말을 맞았으면 열등감을 갖지 말고 무기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말을 맞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아내가 너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고 진행에 이렇게 닦고 쥐불놀이하면서 찾아서 복수할 게 아니라 본인이 쓸쓸히 어디 가서 죽음을 맞는 엔딩이 전 더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대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걸 뉘우치기 위해서 불타는 연출은 조금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정신병 가졌고 이제 몸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가족을 살아보기 위해서 좀 무전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치면 신들러 리스트에서 이제 자기 아들 보고 죽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거는 뭐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건 무기력해야지 왜 사람이 그렇게 희망적이야? 그렇게 치면은 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무슨 말로 신들러 리스트에서 이제 되게 부조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버지는 굉장히 밝게 움직이잖아. 신들러 리스트요? 인생은 아름다운가? 인생 죄송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서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제기하다 보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건 약간 결이 다른 게 기호는 전 이기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그냥 그 인물은 그냥 그런 거고 영화에서 연출을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최악의 빌런이야 결국은? 아니 빌런도 아니야? 그럼 뭐야 얘는? 얘는 뭡니까? 정의야? 사람들이 이야기 구조상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어떤 역할인 겁니까? 이야기 구조가 얘는 이상한 왜 있는 거야. 겁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가 이상한 건데 그 사람은 납득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야? 왜 있는 건데? 왜 이 배우를 왜 놨는데? 이 뭐 때문에 애를 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애를 둔 거라고? 그러니까 뭔 이유로 이 배역을 여기다 뒀는데요? 비극적인 상황을 더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는 만약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려 했다. 그럼 이건 정말 나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적이죠. 어떻게 왜냐면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생활을 봐봐. 아빠는 정신 없어서 날뛰어. 엄마는 또 조산위기야. 딸은 글도 몰라. 아들은 또 다쳐서 나와. 아들이 또 트럭에서 다치니까 그 이삿짐 거기 그냥 문 잠그면 되는 거를 그냥 지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서 다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애초에 자기적이라는 얘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적이라는 거지. 가뜩이나 그 슬픈 상황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불행을 이 가족한테 때려박은 때려박은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좀 단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설득을 하려면 그게 제가 말한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여지는 치우치는 시선이 아니라 균형적인 시선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도 보여줘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뭔가 안 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안 돼만 보여주다 보니까 고구마만 한 25,000개 먹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주인공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런 영화에서 좀 주목하는 게 애들의 시선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걔는 이제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을 겪은 애들은 철이 빨리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그 라미란이라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새로운 사람도 보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이 좀 열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좀 뒤로 떨어져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딸한테도 너무 짐이 많아. 마음의 짐이 엄청 많지. 그러니까 너무 막 엄마도 이제 막 애 됐으니까 아빠가 엄마 좀 도와줘라. 그래서 힘들지 해도 뭐냐 힘들긴 한데 다시 괜찮고 동생 말 뒤지게 안 들어. 뭐만 하면 떼쓰고 근데 거기다가 아빠는 그냥 뭐 배고프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또 해주게 웃으면서 밥 좀 달라 그리고 엄마 좀 불러달라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딸의 시점을 좀 더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님이 잡혀가야 돼. 딸이 초등학생인데 글도 몰라 교육도 안 시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감독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불구인 사람인 거예요. 불구인 사람 부모가 없어야지 이제 분리가 돼야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행복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러니까 그거의 비극적인 걸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렇게 모자르고 본인이 이제 막 죽고 막 잡혀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약간 거지. 한 가지 문제. 그럼 와이프하고 아이 둘은 어떻게 그런 아버지한테 의존을 했을까요? 그동안 가족이니까라는 명분이겠지. 그거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 그래서 빌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여주긴 했잖아요. 같이 초반에 행복했다. 그랬잖아. 뭐 그런 건 보여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에 그 얘기도 나오잖아. 이게 초등학교 왜 안 보냈냐라고 하는 거에 그 아내도 보육원 출신이죠. 그래서 네. 이 사회에서 본인이 이제 업고 자랐으니까 그 경험을 했을 거 아니야. 차별받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난한 우리 가족 상황에서 내 딸이 그렇게 가면은 비교당하고 차별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안 갔다. 충분히 난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거를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족은 아이러니한 거야. 가족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난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가장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비극적인 거지. 그래서 이 나머지 가족들이 살려면 그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그 과정을 좀 되게 비극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빌런처럼 어떻게 보면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일부러 그랬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지불놀이까지는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겠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자기적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런 구조가 돼야 됐던 건 맞아요, 솔직히. 분리돼야 된다는 건 맞고 그거를 말하려고 했었던 거야. 감독은 내가 봤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엔 오빠만 가면 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유일하게 이 가족이 함께 하려면은 다 죽어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거잖아, 이게. 불에 타 죽는 것도 사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였네. 그 행복했던 것도. 그렇지. 무슨 가족이지 이게?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가죠. 고속도로 가족이지. 비극적인 가족이지 그냥. 고속도로 가족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려진 가족이지 뭐. 그러니까 솔직히 사회적인 메시지도 뭔지는 알겠어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회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뭐 자본주의도 그렇고 뭐 화재 그 보험금 지원금인가요? 불교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예, 맞아요. 이제 불교 윤회에도 말이 있고 그 알바생은 티베트에서 왔고 네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이 영화에서 정상적인 인물은 누구였을까? 정상적인 인물. 딸? 딸도 나는 애들은 조금 넘기고 그래, 애들은 좀 아니니까. 저는 라미란 배우 남편 그 사람만 유일한 정상적. 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너 입장에서 현욱 씨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남의 가족을 들이려고 남을 내쫓는. 그 라미란의 그 사람이나. 무책임하고 아무리 정신병이고 트라우마가 있다 해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기우와 돈 없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방치하는 애가 배에 있는데 몇 개월인지도 모르고 방치를 하는 그 배역이나 애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는 또 왜 나온 거지? 아니 나는 그렇게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밖에서 봤을 때 이제 부도덕한 부모들 되게 많아요. 그냥 근데 그거를 쉴드를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게 설득이 안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 미국에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긴 하죠. 뭐 미국은 그거는 뭐. 그럼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장면. 슈퍼마켓 장면 기억하시나요? 슈퍼마켓 가서 막 음식 막 먹고 막. 그 막 깽판 치는 거. 깽판 치잖아. 그 마지막이잖아. 다 무너지고 그 후반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중간에 막 그 말리기 전까지도 그 누구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계산대 와서야. 근데 결국 계산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깽판을 치고 다 엎질렀으면 보상해. 뭐 이런 거나 경찰 불러야지. 뭐 112 불러 그만해만 그래야 되는데 계산하고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적이죠. 계산하고 먹으란. 나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뭐라 그래 뒤지쳤나? 뒤지쳤어요. 이성의 끈을 넣네. 비상사람마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경찰 불러 이게 아니라 계산하고 먹으라고 말하는 순간 이 감독은 이 사람을 뭔가 어떻게든 사회적인 희생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싶었나 보다.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따뜻하게 그렸으면은 책임지는 장면이 나왔어야지. 그러면 계산하고 먹어는 뭡니까? 그냥 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무슨 이걸로 통해서는 무슨 방치?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은 그냥 지금 그냥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회에서. 안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무너져가지고 뭐 감 같은 거 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막 자기 얼굴 진흙 바르고 그거를 이제 더 많이
보여준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이유가 돈도 없고 사회에서 매장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거잖아.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 불러라는 게 오히려 더 뻔한 말 아니에요? 계산하고 먹으라고 하는 게 더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은 대사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먹어. 이거는 오늘 고속도로 가족은 보시는 분들이 평가하실 것 같아. 이거 다 보시고 어떤 그건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시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네.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가 되게 자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개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납득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납득이 되고 안 납득이 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납득이 됐다는 거고 근데 그냥 저는 좀 약간 뒤에서 봐가지고 납득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캐릭터에 몰입했으면 진짜 기우라는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공감도 안 되고 뒤에서 본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돈가스 검색하면서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실드 개념보다는 그냥 집중 못하면서 그냥 그 본 거야. 그러니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관점이 달랐던 거 아닌가요? 스탠스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가족을 엄청 집중해서 내가 그 인물처럼 이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는 정말 쓰레기예요. 근데 멀리서 좀 보잖아.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소실점을 향해 달려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 소실점을 향해 달려간 거지. 근데 얘는 계속 사각형만 보고 있어. 계속 뒤에서 봤던 사각형만 봤던 거지. 뒤에서 봤을 우리는 때 소실점을 들어가. 뒤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뉴스로 나왔을 때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뉴스로 다뤘을 때는 사람들이 댓글이 생각이 나. 진짜 남자 너무 책임감 없다. 가장에 대해서 저게 뭐냐라고 얘기했겠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되게 비극적이라는 거지. 남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열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까이서 봤을 때 되게 비극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이 러닝 타임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또 희극이다. 삶은 희극이다. 그것도 있고 말하고 싶었다.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찬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회에서 구조를 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계속해서 연민만 먹고서 살아가는데 이 사회 자체가 뭔가 이런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밥 벌어 이제 빌어먹고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됐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람이란 캐릭터가 가족을 좀 구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구제한 거죠. 구제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구제가 된 게 아니라 구제 받은 거잖아. 근데 그걸 기우가 망쳐버렸죠. 기우가 망치진 않았지. 마지막에 본인이 죽었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뭐 전에 했던 행동들이 뉘우친다? 전 뉘우쳐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약간 기우 그래 이건 더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될 문제 같고 그냥 모두가 동의하는 건 김슬기 배우의 연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오빠만 가면 돼. 그 장면은 저는 가장 몰입이 됐던. 박수. 네. 그 이제 처음 라미란 배우 만났을 때도 이제 엄마 진짜 본인도 엄마 진짜를 한번 봐주세요 하는 무릎 꿇고 빌면서 그게 너무 절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슬기 배우가 저희한테는 뭐 약간 욕자라고 드센 이미지나 맞아. 아니면 뭐 친구 까불거리는 친구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만 기억이 돼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격이 더 컸던 거죠. 연기력이 이렇게 있던 배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 번 좀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전 이 작품을 집중해서 이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극장에서 본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연기력이 엄청 훌륭하신 게. 슬기로운 연기력이었습니다. 네. 한 줄 평 갑시다. 벌써 이렇게 끝나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찝찝하다. 오늘 컨텐츠는 저희 보시는 분들께 그리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의견을 한번 맡기고 싶습니다. 한 줄 평 나 바로 할래요. 배경은 고속도로 서사도 하이패스. 그냥 끝. 저는 이 영화의 목적지는 있었는가? 목적지는 있었는가? 하세요. 오늘의 쉴드남. 기대됩니다. 쉴드남. 딱히 하진 않았는데. 김슬기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그냥 글쎄요. 연민을 먹고 사는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민을 먹고 사는 가족 그 말도 맞네요. 네. 용일이도 고속도로 가족 만나봤습니다. 거의
영일이들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죠? 네. 1년 넘은 것 중에 가장 큰 논쟁과 네, 전혀 네. 뭔가 답이 도출되지 않는 네. 그런 아주 무한한 그 약간 가능성과 네. 빠져나올 수 없는 약간 그런 버즈 생각 시간을 라이트의 모습을 무한의 세계로. 아,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영화 한 편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맞아요. 대단한 거 논쟁거리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 맞아요. 호불호 엄청 갈려요. 이건 진짜 궁금하다. 호불호 엄청 갈려요. 댓글 저는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호가 아닙니다. 저는 호가 아닌데 알았어. 납득이 된다는 거지. 저는 상황 자체는 존중. 뭔지는 알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겠다. 상황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영화로 보니까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설득이 실패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55회차 고속도로 가족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우리는 가면서 더 얘기해 봅시다. 빠이빠이. 고생했습니다.